코미디의 별이 졌다. 1986년 11월 1일 온 국민을 웃기고 울렸던 코미디 황제 서영춘이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그. 병상에서 그는 문병을 온 후배에게 이 한마디를 던졌다. 너도 죽지 못해 사자? 나를 살지 못해 죽는다 이놈아. 그는 순도 100%의 진짜 코미디언이었다. 기차는 삐하고 떠나갑니다. 영감님이 깜짝 놀래 돈을 다 내면 아깝지 않고 돈 다 낼 테니 나 좀 쳐다주. 저 차 좀 붙들어요. 돈 다 낼 테니. 끊어질 듯 이어지던 웃음소리. 배꼽을 부여잡고 웃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찔끔 고였다. 이렇게 숨 내쉬면서 말을 하는 건데 아주 쉬가 살살 수줍다 끝에 놔 살살 수줍다 갈갈갈갈갈갈 너 이봐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이봐. 60년대 악극단 최고의 배우에서 방송국의 개국과 함께 TV로 자리를 옮긴 서영춘. 그는 단번에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때로는 과장된 몸짓으로, 때로는 술술 이어붙이는 대사로 웃음을 자아내던 그. 서영춘의 코미디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서영춘 선생님은 당시에 그 슬랩스틱, 소위 말하는 그냥 넘어지고 뭐 이렇게 뭐 뛰고 뭐 하는 그런 그 액션에 강한. 60, 70년대 코미디는 소위 때리고 넘어지면서 온몸으로 상대방을 웃기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었다. 수많은 코미디언들은 기꺼이 자신을 버리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그 중에서도 서영춘의 연기는 단연 돋보였다. 아주 몸이 가벼워서 자빠지기도 잘 자빠져 자고간. 나 같으면 그렇게 자빠지면 아파서 못 견디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자빠지고 그러는 건 그렇게 흉없지가 않더라고요. 흉없지가 않고 아주 그 애교가 있고. 우물우물 오고 있을까지 약속을 500년 내놔야지. 넘어지는 모습 하나도 남들과는 달랐다. 그 갸냘픈 몸뚱이를 날리고 던지면서 가볍게 무너뜨리는 모습은 가히 압권이었다. 재미없는 정말 밋밋한 편으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분은 넘어지면서 막 항아리들을 휘젓고 막 항아리들을 깨고 예를 들면 막 물통에 빠지고 한 발이 막 깡통에 걸리고 막 이런 거예요. 넘어지는 게.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웃기게 넘어질 수 있느냐가 항상 저의 어떤 그 풀리지 않는 궁금증. 그냥 몸살이지 않고 시원하게 넘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엔 서영춘만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네 발자국 건너가면서 넘어질 때다가 물동이 놓고 일어나면서 오른쪽 발로 걷어찰 만한 거리에다가 작대기 세워놓고 그걸 다 해놓는 거예요. 그 적당한 지점에다가. 내가 이쪽에서 넘어져서 굴르면 이쪽을 맞고 여기로 떨어지는 장소가 여기다. 그러면 PD하고 카메라맨한테 그 장소를 딱 얘기해야 카메라가 탁 봤잖아. 그거를 계산을 해서 연기한 게 그분이에요. 뭐 어쩌고째? 뭐 어쩌고째? 뭐? 그저 넋 놓고 웃어 제꼈던 그의 연기 뒤에는 이런 남다른 준비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거 안 봐? 이거 안 봐? 아이고 떨려. 예측을 불허한 서영춘식 애들립. 분명히 말해두지만 넌 나보다 기운이시구나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오던 그 애들립은 언제나 폭소를 자아냈다.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이런 내 남편이에요. 무슨 소리래요? 뭐 하시래요? 아, 코 다쳐.
하지만 보는 이들은 즐거웠는지 몰라도 상대 배우들에겐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상대편 배우가 웃겨서 연기를 못한다는 거죠. 애드립이 워낙 좋으셔서 상대편 배우가 너무 힘들다. 군붕어 생겨 너 몇 개 더 있냐? 이리 와봐 군붕어. 그 애드립에 대사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군붕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측, 판단, 결정력이 대단해요. 이쪽에서 왁구나루 갔으니까 채고 있네. 왁구나루 갔으니까 저는 각구나루 갔고. 아니야 왁구나루 해야지. 애들립에 있어서 서영춘은 가히 천재적이었다. 대정대세 문단속. 어설픈 듯 연기하다가도 적재적소에서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 미수정 정정당당해. 현재 개그맨들이 구사하고 있는 개그의 방식이라든가 애드립의 효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서영춘 선생이 1960, 70년대에 구사했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안방의 젊은 신세대 시청자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코미디 연기 스타일과 내용을 견지했기 때문에 장원 어떻게든 영민이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마 요즘 젊은 사람하고 아마 내통이 있었나 보죠. 아마 그 사진을 주고 간 모양이에요. 요 사진을 나만 집이 없고 통집이 비었다고는 아니면 요 사진을 꺼내 가지고 가서 얼어 만져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이불을 맞추고 말이에요. 나 진짜 뭐 그래. 슬랩스틱 연기의 귀재, 애들립의 천재라는 화려한 수식어 외에 그에게 따라붙는 용어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빠른 대사 처리의 달인. 속사포처럼 쉬지 않고 내뱉는 대사는 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했다. 심지어는 이런 속설까지도 있었는데 랩의 원조는 서영춘 선생님이에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랩의 원조라고 그분이. 폭포수처럼 대사를 쏟아내던 서영춘. 그 정점에 바로 이것이 있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산에 가야 몸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공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수십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며 코미디의 명대사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것. 이쪽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산에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리듬이다. 이 아 발음으로 끝나는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아 발음으로 끝이 난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산에 가야 몸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공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산에 산뚜기 야. 야. 학교 중 인생 끝이 나와서 가보자. 자. 선생님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신다. 자나라의 어린이는 일찍이를 합니다. 전부대기 없는 나라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나도 불조심 거짓말도 다시 보자. 자. 궁장장. 한 채 오차도 없이 정말 딱 들어맞는다.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공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산에 산뚜기야. 깡충까지 붙으면서 어디 가느냐. 일정한 비트와 하이톤의 목소리,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플로우에 마지막 음절에 모음을 통일시키는 완벽한 라인까지. 정말 랩이라 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동작을 붙인다면은 지금 래퍼들처럼 그럼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60년대에 나온 음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랩을 처음 했다는 사람들이 시초였던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다면은 그 사람들의 발상이 깰 수도 있겠죠. 세계 최초 랩이 아닐까요, 정말? 이 정도라면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앞서가는 코미디 스타일과 타고난 감각으로 무장한 서영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건 어쩌면 당연지사. 서영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TV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 인기는 세대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백금녀와 함께 콤비를 이뤄 활동하던 당시엔 그 인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제법 격식을 차린 시합입니다마는 아무래도 백금녀 선수가 자신이 있어 보이고 서영춘 선수는 그저 홀짝홀짝 덤비긴 해도 그 반지의 백 선수는 끄떡도 않습니다. 아빠 뭐 우리 일일 교사가 있는데 와서 한번 해주세요 해서 아버지가 함께 오셨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위에 또 고등학교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 고등학교면 그 동네 자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니까 막 그 시장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두 판 아줌마, 막 콩나물 아줌마 다 와가지고 그 교통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그 주변에 그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게 그 신설동이었는데 그 학교가
신설동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줬다니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영춘을 원했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는 전국을 순회했다. 팬들과의 약속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 때로는 사비를 탕탕 털어 전세기를 동원하기도 했다. 극장 쇼 무대에 딱 얼굴 비워주면 5분 끝나고 또 다른 극장, 그러니까 하루에 극장을 뭐 서울, 부산, 뭐 대전 막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제 차로 못 갈 거리는 이제 비행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서울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전세를 내 갖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있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서영춘은 시민회관에서 단독 리사이틀까지 열었다. 늘 저질 시비 등으로 홀대 아닌 홀대를 받았던 코미디언에게 시민회관을 내어준다는 건 당시로선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78년 대한극장에서 30년 연기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의 성대한 공연을 열게 됐는데 사건은 바로 거기서 터졌다. 극장 쇼 올라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막 이씨 서영춘 XX 나오라고. 난데없는 불청객의 방문. 사연인즉슨 이러했다. 서영춘의 공연 티켓을 끊기 위해 극장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때 아닌 교통체증이 발생했던 것. 무슨 사연인지 알 턱이 없는 택시기사가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살피다가 그만 사고를 낸 것이었다. 그 간판에 서영춘 선생님이 의자를 가운데 탁 놓고 모자를 탁 쓰고 특유의 18번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 간판을 가리키면서 응? 저것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야. 그때 서영춘 선생님이 그거 잠깐 물어줬어요 참.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인데 그 택시가 그렇게 됐으니까. 서울 시민회관에서 이런 해프닝이 입증하듯 서영춘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한가를 유지했다. 그의 리사이틀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모시겠습니다. 당시 서영춘의 공연 리사이틀 포스터를 도맡아 만들었던 이경웅 씨. 수많은 스타의 포스터를 제작하며 당대 최고의 인기인들을 숱하게 만났지만 서영춘에 대한 그의 기억은 조금 특별하다. 영화에 나오는 거나 공연하는 거나 여기 와서 행동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스타다 해서 목에 힘주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참 잘 대해주세요. 가면은 왔냐? 짜장면 먹을래? 걔 무대 화장실 같이 시켜갖고 먹고. 스타이기보다는 인간이길 원했던 서영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어언 2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이경웅 씨는 그의 사진을 한 장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딴 사람 사진은 다 막 찢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분 사진은 내가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사진이 있는 게 다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 사진은 없어요. 서영춘 씨 거 외에는 없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서 서영춘이 잔뜩 우스꽝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살살 웃으며 거침없는 대사를 쏟아낼 것만 같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강사는 2번이나 바뀌었다. 그 사이 개그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이제 웃기 위해 30초 이상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서영춘을 꼽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코미디계에서 그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다. 서영춘 선생님 너네 기억하니? 그럼요. 네. 저는 그 아버님 때 이렇게 스타였다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컵이 없으면요? 네, 컵이 없고 아니야? 일본 말이잖아. 일본 말이잖아. 아 저희 어머니가 오래 살라고 이름을 많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서 지치카포 사리살 센터 월이 세뿌리깡 해리 삼뼈락 서세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근데 원래 그게 내가 알기로는 김수한무 거북 이게 아니야. 원래 서수한무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삼촌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지.
지구를 영감청한다는 기차로 어린 시절 서영춘의 코미디를 보고 자란 코흘리개들이 이제 그의 뒤를 잇고 있다. 그들에게 서영춘은 지지 않는 태양이다. 대그룹 문병을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선배님과 그 많은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저한테 딱 집으면서 너 잘하더라, 재밌더라. 이 한마디를 해주셨던 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분이 우상이셨는데 나의 우상이 정말 너 잘하더라. 이게 굉장히 힘이 됐고요. 사실 코미디언 생활하면서 좌절하고 싶은 순간도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영춘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좌절하면 저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문득문득 사진첩에서 꺼내서 볼 수 있다면 보고 왜 그 아줌마가 가끔 이제 우리 가게 오시고 그러면 이 코끝이 이렇게 찡해지면서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요. 오색빛 바람 대비 여자 웃음에 단 한 번의 웃음을 위해 그는 기꺼이 바보가 되고 백치가 됐다. 힘든 일상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허기진 배를 웃음으로 채워주었던 서영춘. 세월이 흘러가면 그가 몹시도 그립다. 세상은 널